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KBS를 통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마치고 항상 그 회의할 때마다 내일 어떤 아이템을 할까, 어떤 분을 모실까 회의할 때마다 저희 회의실 바로 앞에 있는 대형 텔레비전에서 이분의 모습을 보고선 저희가 꼭 한번 모시자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꿈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에선 참 많이 뵀는데 저는 실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게 제 강아지를 기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다른 분들처럼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아지를 챙기고 가끔씩 산책을 하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몇 살이에요? 강아지는 이제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네. 한참 이쁠 애기. 때군요. 그렇죠. 완전. 그렇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타일러의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그 20가지 제안을 하게 된 계기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이제 출간을 했는데 직접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을 타일러 씨가 썼군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약간 수필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좀 보기 편한데, 근데 그 책 안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KBS 쪽에 있는 CP가 보게 되셔가지고 메시지 되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캠페인 형태로 약간 실천 추천하는 것들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왜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쓸 정도까지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 얘기를 하면 엄청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미래에 어떤 하고 싶은 게 있다. 어디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살까? 한국에서 살까? 어느 도시에서 살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항상 걸리는 게 기후위기인 거예요. 지금 집을 사면 30년 동안 대출을 갚아가는데 30년 후에는 2050년이고 그때 바다 해수면이 50cm나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김해시에서 집을 사도 되나? 우리가 그러면 뭐 거기 이제 영종도에 뭐 공항을 그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건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거기에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군요. 네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거, 지금 열심히 살자라는 거에 그러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열심히 살아봤자 항상 걸리는 게 기후위기라면 먼저 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거여야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도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구 본받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통 한 20년 후, 3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기후위기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설계 여기에도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요. 굉장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뭐 미국 쪽은 뭐 은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기존에는 보장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2020년은 사상 가장 큰 비용을 이제 재난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4955님, 타일러 씨 반가워요. 지구를 지키는 방법 그 프로그램 저도 봤어요. 김정우님은 요즘에는 환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시는군요. 저에게 이분은 천재입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문제 잘 푸셨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앞서서 그 책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실천하면 돼요? 네, 쉬운 것부터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책에서 나온 되게 쉬운 것들 좀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 난방을 켰을 때 키는 것보다 한도를 낮추어 가지고 하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20도를 18도로 낮춘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낮춰 보시고.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 이게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냥 물품을 계속 사고 계속 먹고 막 이러는데 가격도 확인하고 네. 영양 정보도 확인해서 많이 따지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을 원래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하는 게 소비자의 몫인 거예요. 예. 근데 그 고민을 하실 때는 이 제품에 환경 인증이 있을까라는 고민 하나만 덧붙여 주시면 굉장한 실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건을 사거나 네. 구입할 때 네. 가격과 우리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네. 그거 챙기는 거 다 좋고 네네. 근데 거기에 환경 인증 마크? 예, 있을까 없을까를 이렇게 그냥 실제로 들여다보세요. 뭐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에 가셔서 두유를 산다. 네. 아니면 뭐 라면을 구매한다. 뭐 기저귀를 온라인 주문한다. 막 이런 거 다 가능한데 네. 제품을 확인하실 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증들이 존재하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그나마 확연 파괴를 덜 시키는 제품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주는 거죠. 그거 사면 그러니까 그런 인증 마크 있는 것만 사도 우리가 좀 역할 잘하는 건가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증 마크 없는 거를 사잖아요. 네. 인증 마크 없는 거를 사는데 이게 환경 파괴를 많이 시키는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SC라는 인증이 있는데 산림관리 협의회인데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그러면 이제 불법 벌목이 없고요. 그리고 그 숲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사면 나무를 완전히 파괴시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FSC라는 곳이 국제산림관리협의회.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증받은 종이를 쓰면 환경 친화적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타일러 씨의 그 책도 여기 인증받은 걸로 쓰셨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종합출판사에서 이렇게 100%로 FSC 인증 종이로 만든 책인데, 근데 책 말고도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두유팩, 기저귀, 뭐 가구를 구매하실 때,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거에 FSC 인증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잘 인증된 거를 안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이제 바꾸면 기업 쪽에서 환경을 덜 파괴시키는 거를 많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작진이 올려준 걸 보고 있는데 환경 성적 표지 마크라는 거가 있고 맞아요. 이게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이라든가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라는 걸 인증해 주는 표시군요, 이게. 네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인증을 많이 개발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쓰고 20가지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변화가 많이 느껴져요. 예전에 한 막 3, 4년 전이었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이런 것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 정보를 막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알게 되면 뭐 바로 개인의 블로그나 뭐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더 퍼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진짜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표시가 보니까 그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이파리가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고 그 안에 뭐 친환경, 환경 성적, CO2, ETV 맞아요. 이런 것들 되어 있는
그 맞아요.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반영된 그렇죠. 제품들 많이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41님께서 저는 물건 살 때 그런 표시 찾아본 적이 없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네네. 조금씩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평소에 아무리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도 네. 내가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그 맞아요. 표시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한번 확인하고 방송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나서 한번 네.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또 이게 맞아요. 있었어라는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찾아 다니시면은 예, 금방 다 찾게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타일러 씨가 이렇게 우리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좀 듣기는 했죠. 근데 사실은 겸손하시기로 사실은 뭔가 약간 요즘에 영어로 네.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어를? 예전에 대학원 아니요 한국말을요. 한국말을 잊어가고 있다고요? 네. 영어로 업무를 보면 예전에 대학원 다녔을 때만큼의 그런 문장이나 아니면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는 그런 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나 걱정이 될 때도 있고. 타일러 씨가 우리말이 좀 요즘 그렇죠. 실력이 좀 줄고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얼마나 잘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 예. 그냥 뭐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집착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실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산 지가 10년쯤 된 것 같아요. 2011년 여름 때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학부 때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쭉 하다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에서 일을 했다가 또 이제 승진을 하고 싶었지만 승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정부 초청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로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이제 외교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미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군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럼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타일러 씨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큰 뭔가 세상이 확 열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만 알고 미국에서만 일을 하고 그런 모든 게 다 그냥 미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뭔가 다른 거에 적응하거나 뭐 지구가 얼마나 큰 건데 세계가 얼마나 큰 건데 그 바깥의 것을 찾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면 여기에 일이 돌아가는 거, 뭐 그냥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뭔가 세상 하나 더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그냥 세상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깼기 때문에 갑자기 막 세계 전체가 확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집 안에만 있으면 그 생각도 집 안에 갇혀버리는 게 있는 것처럼 한국은 저한테 그렇게 이제 세상을 확 한꺼번에 이제 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좀 보였어요? 진짜 많이 보여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은 처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제 저처럼 생긴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 지나가면 그러면 약간 놀리듯이 막 이렇게 hello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외국인이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을 좀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군요.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생소해서 뭔가 낯설고 신기하다 이렇게 다른 약간 다자화해서 보는 게 확실히 있었는데 근데 몇 년이 좀 지나고 한 2015년 6년쯤 되면 그게 싹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한국이 훨씬 더 이제 그 위상이 계속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뭐 K-팝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네. 그리고 리더십을 좀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이. 근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도 네. 뭔가 생각하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확 세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외국 사람이 막 한국말을 하고 있으면 예. 뭐 잘 하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잘하신다. 거기가 박수 쳤었는데 예.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수르르 이렇게 막 정산유수 말이 나오면 잘하시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변화들이 확실히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네. 그게 타일러 씨가 그렇다고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좀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좀 바른 길로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달달파크님께서 2살 때부터 문장으로 말했다고 타일러 씨 스스로 이야기하신 적 있죠? 역시 타고난 언어 천재인가요? 라 크크 이렇게 의견도 보내주시고 하나하나 471번 쓰시는 분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정말 어렸을 적부터 많은 시간 들이고 돈을 쓰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할 만한 영어 교육 방법이 있다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건 정말 많이 알고 인식하고 강박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는데 잘 안 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뭐가 맞아요.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뭐 한국이 이제 뭐 교육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뭐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부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로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언어는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되는 건 아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과 배우는 게 다른가요? 배우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언어는 그냥 외워서 그냥 이제 그런 주입식으로 암기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몸에 배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그것이 나한테 밴다는 얘기인 거죠. 밴다. 몸에 배야 돼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몇 개밖에 몰라요.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해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나 더 공부해야 돼. 이건 너무 단어들이 적으니까 더 외워야 돼.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못해도 좋으니 자연스럽게 더욱더 친근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늘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야죠. 그냥 그러니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흉내 내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면서 느는 거지 공부로 이렇게 늘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말은 배울 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그럼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영어 원어민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데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도 워낙에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또 억양도 그렇고 억양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거를 옛날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가 고친 부분입니다. 많이 고치신 거예요? 네, 많이 고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KBS를 통해서도 많은 그렇게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곳에 계속해서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뭔가 이제 따로 활동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원래 하는 일에 기후위기를 좀 극복하거나 아니면 환경 파괴를 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접목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다루고 싶죠. 세계 자연기금 홍보대사도 지금 맡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곳이에요? 세계 자연기금 혹은 이제 WWF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펜더곰 맞아요. 펜더곰의 이제 로고가 있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큰 그런 자연 보전 단체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있는 판다 보호 구역이나 태국에 있는 그 왕립 코끼리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동물들의 이제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주고 그거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전에는 그렇게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바다라든가 뭐 자연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지만 맞아요. 이것이 언제부턴가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처를 이제는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타일러 씨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오늘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오늘 기후위기 해결을 꿈꾸는 남자 타일러 라시 씨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들 마지막에 노래 들으면서 마치거든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약간 이제 기분이 조금씩 업되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옛날에 햇빛송 부른 거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저기 이제 Super Bloom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꽃 피잖아요. 그거 bloom인데 만개하는 거, 만개하는 거. 그래서 Super Bloom이면 우리 사람이 꽃이 피는 것처럼 확 이렇게 이제 만개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 필 수 있는 이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와이브스의 슈퍼블룸 들으면서 저희들 타일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블룸